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 만드는 현입니다.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비와서 책 만드는 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지 만드는 범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한 달간 나온 책들 중에서 저희 패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책, 그 중에서도 함께 나눔직한 새로운 책들을 살펴보는 눈에 띈 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강남순 교수님이 지으시고 행성비라는 출판사에서 펴낸 모든 존재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라는 책입니다. 네, 강남순 교수님은 아마 이제 페이스북에서도 또 패친도 많으시고 팔로잉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친구 요청은 보내놓은 지 오래됐지만 수락은 되지 않고 네, 그럼에도 내 책을 샀습니다. 책을 샀고 네, 팔로잉에서 이제 글만 가끔 이제 올라오는 글을 가끔 이제 보고 있는데요. 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강남순 교수님 소개를 해드리면 2006년부터 미국 텍사스 크리스천 대학교에 있는 브라이트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로 가르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독일, 미국,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공부하고 옮겨 다니며 살아오셨고요. 좀 관심 있는 주제가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코즈모폴리터니즘, 그리고 페미니즘, 그리고 이제 데리다, 자크 데리다 사상과 같은 것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런 과목들을 가르치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뭐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분이기는 한데 저는 좀 글을 그래도 이제 미국에 계시면서도 한국에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또 글을 남기시고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좀 공감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네, 그런 뭐 인사이트를 받기도 하고 그랬던 분이어가지고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나온 이 책은 그냥 에세이 철학 에세이인 책이에요. 그래서 좀 가볍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그 아까 그 강남순 교수님이 이제 가르치고 있는 과목들, 이제 관심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좀 관심 있어 하시는 게 이제 코즈모폴리터니즘, 세계 시민주의라고 하는 뭐 이분이 뭐 만든 사상은 아니고요. 요거에 대해서 특히 이제 더 수업도 많이 하시고 그런 그거에 기반한 그런 뭐 사상이나 그런 개념이나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책도 있는데요. 코스모폴리터니즘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이제 22년 동력에서 출간이 됐는데 이게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잘 아는 기독교 출판사 세물결 플러스에서 출간됐었던 책의 이제 개정 중보판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 책. 그리고 이제 요 책 그 이 지금 제가 소개하는 요 책에도 그 이 세계 시민주의에 이제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그런 환대라는 개념, 뭐 연대, 책임, 뭐 요런 것들의 그런 내용들이 좀 녹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읽어보시면은 챕터들이 이렇게 짧게 돼 있어가지고 읽기도 좀 편하실 것 같고 좀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또 읽으면서 이 교수님이 좀 주장하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잘 알 수 있는 또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해요. 네. 그 강남순 교수님 뭐 페이스북에서 글을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뭐 그런 글을 이렇게 페이스북에 쓰신 글보다 더 편하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제가 7, 8년 전에 복상에서도 인터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보조로 해가지고 따라갔는데 국내에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자주 오시고 지금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인터뷰를 했었고 그때가 한참 미투 운동 있을 때 그때 이제 여가지고 그때도 환대 관련해서 또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 당시 이제 뭐 고래가 그랬어라는 잡지에서 연재해가지고 어린이 대상으로 이제 뭐 페미니즘이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를 또 연재하셨던 적이뭐 그런 부분들에서 좀 소통을 시도하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궁금하네요. 고래가 그랬어요. 나 어떻게 아이들 대상으로 네, 어떻게 아이들 쓰셨을지. 대상으로 이제 일종의 성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네, 네, 다방면에서 아주 글을 많이 쓰고 계시네요. 근데 요 책은 이제 모든 존재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라고 이제 제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복, 또 삶의 의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담겨 있는데, 저는 이제 좀 몇몇 군데 이제 기억에 남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서문에서 이제 종교와 철학의 등장이 죽음과 이제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내용이 또 조금 기억에 남고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생명체 가운데 인간만이 이제 죽음을 인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삶의 유한함이라는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 넘어서기 위해서 이제 무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존재. 가 인간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종교와 철학이고, 그것들의 등장이 결국 인간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넘어서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다. 뭐 이런 이제 바탕에서 이제 요 책에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 책에서 이제 주로 이제 강조하는 내용들이 보면은 뭐 행복이라고 하지만 삶의 의미를 찾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을 주체성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이렇게 삶을 꾸려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문장들이 있는데, 외적 환경과 조건이 자신의 존재 자체를 규정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삶에 대한 방치이다. 사회적 관습, 주변의 시선과 평가들, 종교적 도구마 등의 외적 조건만으로 규정되는 삶을 살 때 타자의 감옥에 스스로 갇히게 된다. 이제 이런 이제 글들이 있는데, 이제 요것과 관련돼서 저자 자신이 자기 글 속에 뭐 자기 일화들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도 그런 행복한 삶, 또 의미로운 삶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마지막 뒷부분에 보면 이제 저자가 그 소개하는 켄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자가 가르치고 있던 학생 중에 그 켄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1949년생 철학 박사 과정 학생이었어요. 그 학교에 다녔던 학생. 근데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 소식을 듣고 이 학생이 이제 삶에 대해서 이제 듣게 되었는데, 의사였던 이제 아빠를 따라서 의대에 들어갔는데, 의대생이었을 때 세계 곳곳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휴학을 하고 항공사 승무원으로 취업을 해서 이제 40여 개국을 여행을 하고, 또 이제 70년대부터는 암 전문센터에서 의사로 일하다가 그냥 몸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정신이 개입되는 복합적인 과정이 치유라는 생각에서 이제 60세에 신학대학에 입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신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철학 박사 과정을 위해서 이제 이 교수님이 일하고 있는 대학원에 이제 입학을 하신 거죠. 이제 결혼해서 아이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54세가 되던 해에 자기가 이제 동성애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그것을 밝히고 9년 뒤에는 이제 63세에 동성과 이제 법적인 결혼을 하세요. 물론 이제 요 삶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자기의 삶에 자기가 이제 원하는 바라던가 바라는 그 가고자 하는 길이라던가, 뭐 학교 의대생이었는데 휴학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세계를 경험하고 싶은 마음에서 휴학하고 이제 항공사 승무원으로 뭐 가는 거라던가, 뭐 여러 가지 또 자기가 치유에 대해서 생각하는 과정, 그 개념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또 공부를 계속 한다던가,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 정체성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결단을 했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분은 삶의 주인으로 자기 이제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간 그런 치열한 삶, 다른 사람들의 이제 시선과 또 루터 교인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비난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있을 것을 예상했겠지만 이제 감수하고 그걸 이제 결정한 것에 이제 그것에 좀 의미를 두시고 그런 삶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뭐 자기가 뭐 노숙인을 환대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들과 연대를 맺는다던가,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곳곳에 있는데,
교수님이 이제 주로 생각하시는 것이 주체성, 그리고 약간 그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여기서도 책에 보면 행복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개별적인 고유한 삶의 의미를 가지는 그런 개별성에 대해서도 이제 강조하시고, 삶의 의미, 인간됨, 그리고 의지와 결단과 선택,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게 사실은 저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책 제목이랑 내용이랑 좀 약간은 조금 분리된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이 사실 처음에 이제 들었는데, 이제 다 읽으면서 이분이 말하는 이제 행복할 권리라는 게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만의 고유한 삶을 꾸려갈 권리가 있다. 그걸 말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선택한 이제 각자의 삶이 이제 다 의미가 있고, 그것을 일종의 좀 권리로 보시고, 이제 그건 누구도 평가할 수 없지 않냐라는 의미로 이제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띠지에 보면은 강남순 교수님을 수식하는 표현이 호명의 철학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의미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책 소개 글을 보니까 그 상세 페이지 온라인 서점에 보니까 이제 대명사가 아닌 이름을 부르는 호명 행위로 나와 너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그래서 이름을 부르며 의미를 부여하는 호명의 철학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래서 일상 속에서 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상적인 행위들, 뭐 나만의 책상을 갖는 거라던가 글을 쓴다라던가 고독의 시간을 갖는다던가, 그리고 여기 그 부제 미소의 편지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소의 의미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 미소, 다른 사람을 미소 짓게 하는 것, 또 나를 미소 짓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의 의미들, 그리고 이제 포옹, 이런 여러 일상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좀 의미를 부여하시는 그런 것들도 좀 인상 깊게 읽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활발하게 절술 활동도 하시고 또 그런 것들 보면은 되게 그런 것들을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좀 호명하는 책으로서 또 호명하고 내용을 또 채우고 하는 것을 당신의 소명으로 또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저의 눈에 띈 책 강남순 교수님의 모든 존재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매달 이렇게 새롭고 좋은 책들이 출간되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의 꾸준한 수고가 들어있는지 생각하면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좋은 책 출간해주신 출판사들과 꾸준히 책을 읽어주시는 독자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현재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비아 유튜브 채널과 복음과 상황 유튜브 채널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로로 들으시든지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청취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독서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데 작은 길잡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